저는 이지은입니다. 아버지 병실에서 벌써 3개월째 밤을 새고 있어요. 새벽 4시 산소호흡기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리는 이 시간. 처음엔 형제들이 돌아가며 하자고 했었는데 결국 남은 건 저뿐이에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큰오빠였죠. 지은아, 나 지금 회사 일 때문에 바빠서. 아버지 상태 어때? 오빠, 어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아, 맞다. 병원비 문제 좀 얘기해야겠다.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냈는지 알아? 2천만 원이야. 2천만 원. 그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아버지가 생사의 갈림길에서 힘겹게 버티고 계시는데 오빠가 걱정하는 건 돈이었거든요. 오빠 돈 얘기요? 지금 그게 뭐가 이상해? 돈이 하늘에서 떨어져? 너는 시간 있다고 해서 병실에만 앉아 있으면 되겠지만 전화를 끊었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아버지의 마지막 길이 이런 식으로 계산되어야 하는 건가 싶어서요. 저희 집은 원래 이런 가족이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어머니가 암으로 투병하실 때 아버지는 온 힘을 다해 간병하셨거든요. 그때 우리 형제들도 모두 힘을 합쳤고요. 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뭔가 달라졌어요. 큰오빠는 사업에 실패하면서 돈에 예민해졌고 막내는 유학을 이유로 집을 떠났죠. 그리고 저는 아버지 곁에 남았어요. 간호사님이 들어왔어요. 보호자님, 환자분 깨어나셨어요. 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어요. 지은아, 네, 아버지 여기 있어요. 다른 애들은 왜 안 와? 마음이 아팠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올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어요. 내가 집만 되는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는 우리에게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도 느끼고 계신다는 걸, 자식들이 변했다는 걸 말이에요. 그날 오후 큰오빠와 막내가 병원에 왔어요. 복도에서 만났을 때 오빠의 첫마디가 이거였어요. 지은아, 우리 얘기 좀 해야겠다. 아버지 상태는 어때? 의사 선생님이 길어야 한 달 정도라고 하셔 모두 침묵했어요. 그런데 막내가 먼저 입을 열었죠. 그럼 우리가 준비할 게 있잖아. 준비라니 뭘? 아니, 그런 거 있잖아. 집 정리라던가, 통장 정리라던가. 순간 머리끝까지 화가 났어요. 야, 이민호.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는데 무슨 소리야? 지은아, 민호 말이 틀린 건 아니야. 미리 준비해두는 게 큰오빠까지 그런 소리를 하니까 정말 이 사람들이 제 형제가 맞나 싶었어요. 오빠까지 그래요? 아버지 돌아가시길 기다리는 거예요? 뭔 소리야? 누가 돌아가시길 바라? 나는 현실적으로 말하는 거지. 병원비만 해도 벌써 2천만 원이 넘어간다고. 또 돈 얘기였어요. 또 돈 얘기네요. 돈 얘기가 뭐가 이상해? 너는 간병만 하면 되니까 좋지. 나는 매달 통장에서 몇백만 원씩 빠져나가는 걸 봐야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억울했어요. 간병만 한다고요? 오빠는 한 번이라도 밤새서 아버지 곁에 있어 봤어요? 기저귀 갈아보셨어요? 밤새워서 밥 떠먹여 보셨어요? 그런 건 돈으로도 해결할 수 있어. 간병인 고용하면 되잖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간병인이 아버지 손잡고 밤새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아버지가 무서워하실 때 위로해 줄 수 있고요. 그때 병실에서 아버지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가야 했죠.
아버지가 우리를 보고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다 왔구나. 네, 아버지 몸은 어떠세요? 이제 얼마 못 갈 것 같다. 너희들한테 미안하다. 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지은아, 너 많이 힘들었지?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아버지.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거짓말하에. 내 눈이 다 말해주고 있어. 그때 아버지가 서랍을 가리키셨어요. 지은아, 저기 서랍에 봉투가 하나 있다. 가져다 줄래? 서랍을 열어보니 은행 봉투가 하나 있었어요. 이거요? 응, 그걸 태준아. 내가 가져가거라.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이게 뭐예요? 통장하고 도장이 들어있다. 필요한 일 있으면 쓰거라. 큰오빠의 눈이 반짝였어요. 아버지, 잘 간수하겠습니다. 그때 제 마음은 정말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도 결국 큰오빠만 믿으시는 걸까요? 그럼 저는 뭐죠? 3개월 동안 밤새워 간병한 저는 대체 뭐란 말이에요? 간병이라는 게요, 겉으로 보기엔 그저 곁에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새벽 3시마다 체온 재기, 4시간마다 약 먹이기, 침대에서 욕창 안 생기게 2시간마다 자세 바꿔드리기. 어느 날 새벽 아버지가 헛소리를 하셨어요. 여보, 어디 가지 마. 아버지의 손을 잡았죠. 아버지, 꿈꾸세요. 괜찮아요. 지은아, 내 엄마가 네, 아버지 엄마 생각나세요?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라. 왜요? 너희들 제대로 못 키운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들으니까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잘 키우셨는데요. 간호사님이 들어와서 말씀하셨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3개월째 밤샘 간병하시는 분은 처음 봤어요. 다른 가족들도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래도 매일 여기 계신 건 보호자님 뿐이시잖아요. 그 말이 왜 이렇게 가슴에 와 닿았을까요? 한편 큰오빠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통장 봉투를 들여다보며 복잡한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부동산 가치, 현금 자산,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낸 병원비, 큰아들에게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수식이었습니다. 집값이 지금 시세로 8억 정도 될 텐데 현금이 얼마나 있을까? 막내와 만났을 때의 대화도 마찬가지였죠. 형, 아버지 통장 받으셨죠? 왜?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지은 누나는 모르나요? 굳이 말할 필요 있나? 아버지가 나한테 주신 거잖아. 막내 민호 역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외국에서 공부하느라 아버지와 멀어진 시간이 길었던 그는 이제 와서 효도를 해본 적이 없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형, 우리가 지은 누나한테 너무 미안하지 않아요? 뭐가? 3개월 동안 혼자 간병하게 두고 우리는 가끔 얼굴만 비쳤잖아요. 야, 그럼 우리가 병원비는 안 냈나? 나만 해도 벌써 2천만 원 넘게 냈어. 돈이야 나중에 정산하면 되지만 나중에 정산? 무슨 소리야? 내가 낸 돈을 누가 갚아줄 건데? 그래도 그래도 뭐? 감정으로 살면 밥 굶어. 지은이가 간병한 건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낸 돈이 공짜는 아니거든. 그런데 그날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아버지의 물컵을 정리하다가 침대 옆 서랍에서 수첩을 발견한 거예요. 아버지, 이게 뭐예요? 아,
그거 그냥 일기 같은 거다. 수첩을 펼쳐보니 아버지의 손글씨로 날짜별 기록이 적혀 있었어요. 3월 15일, 지은이가 밤새 간병. 고마워서 눈물이 날 뻔했다. 3월 20일, 태준이 병원비 입금. 미안하다. 3월 25일, 민호 전화 바쁘다고. 아버지가 이런 걸 다 기록하고 계셨어요? 내가 기억력이 나빠져서 누가 언제 와줬는지, 뭘 해줬는지 잊어버릴까봐. 그때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아버지, 지은아, 너 정말 고맙다. 너 없었으면 나 어떻게 됐을까? 그런데 그날 밤 더 충격적인 전화를 받았어요. 혹시 이태준 씨 보호자세요? 아니에요. 저는 딸인데요. 아, 그럼 이태준 씨가 어제 오셔서 위임장으로 대출 신청을 하셨는데 보호자 연락처 확인차 전화 드렸어요. 대출이요? 네, 부동산 담보 대출 말입니다.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오빠가 아버지께 받은 그 통장과 도장이 단순한 병원비 관리용이 아니었다는 걸 아버지의 일기장을 다시 꺼내 읽어봤어요. 태준이에게 통장을 줬다. 하지만 이건 사업 자금용이지 다른 용도가 아니다. 나중에 오해 없도록 설명해야겠다. 아버지도 혹시 오빠를 믿을 수 없어서 이런 기록을 남기신 건 아닐까요? 다음 날 아침 아버지와 단둘이 있을 때 물어봤어요. 아버지, 어제 은행에서 전화 왔어요. 은행, 오빠가 집을 담보로 대출 신청했다고요. 아버지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 자식이. 아버지가 그 통장을 오빠에게 주신 이유가 정말 병원비 때문이었어요? 지은아, 아버지가 바보 같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태준이가 사업 실패하고 빚에 허덕이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었어. 아버지가 기침을 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그 통장에 있는 돈은 사업 자금으로 쓰라고 준 거였어. 하지만 집까지 담보로 잡으려 했다니. 아버지, 지은아, 내가 정말 믿는 건 너야. 3개월 동안 내 곁을 지켜준 건 오직 너뿐이었어. 그때 아버지가 서랍 맨 아래 칸을 열어보라고 하셨어요. 녹음기가 하나 들어 있었죠. 그걸 들어봐. 녹음기를 틀자 아버지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오늘은 2024년 3월 30일이다. 내 딸 지은이가 오늘도 밤을 새워 나를 돌봐줬다. 누구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누가 내 곁에 있었는지 그게 진짜 효도다. 손으로 입을 막고 울었어요. 태준이는 돈을 냈지만 지은이는 마음을 냈다. 민호는 가끔 왔지만 지은이는 매일 왔다. 내가 죽거든. 이 녹음을 형제들에게 들려줘라. 오후에 오빠와 동생 모두 모였어요. 큰오빠가 말했죠. 아버지, 제가 은행 업무 처리해드렸어요. 무슨 업무? 대출 신청이요. 병원비도 더 나갈 텐데 미리 준비해두면. 참을 수가 없었어요. 오빠, 그 대출은 병원 비용이 아니잖아요. 뭔 소리야? 은행에서 전화 왔어요. 오빠 사업 자금용 대출이라고. 그게 뭔 상관이야? 어차피 다 가족 일인데. 형, 그럼 아버지 허락도 없이? 허락.
아버지가 통장 주셨잖아. 아버지가 화를 내셨어요. 태준아, 내가 언제 집을 담보로 잡으라고 했나? 아버지, 그게 지은아, 그 녹음기 틀어라. 녹음기를 틀었죠. 태준아, 너에게 통장을 준 건 사업 자금으로만 쓰라는 뜻이야. 하지만 내 집과 내 재산에 손대지는 마. 큰오빠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지은이가 3개월 동안 나를 돌봐준 거, 그게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일이냐? 간병은 의무가 아니라 사랑이다. 녹음이 끝나자 침묵이 흘렀어요. 큰오빠가 변명했죠. 아버지,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빚에 쪼들려서. 어쩔 수 없다고? 그럼 내 여동생이 3개월 동안 밤새만 거는 어쩔 수 있는 일이었나? 아버지, 됐어요. 오빠도 힘든 상황인 거. 안 돼. 이번만큼은 확실히 해야겠어. 아버지가 힘겹게 몸을 일으켜 세우시더니 태준아, 너는 돈만 냈지만 지은이는 마음을 냈다. 민호야, 너는 가끔 왔지만 지은이는 매일 왔다. 그런데 아버지가 기침을 심하게 하시더니 내가 죽기 전에 확실히 해야 해. 아버지, 진정하세요. 이미 늦었어. 너는 결국 돈만 생각했구나. 그때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아버지, 간호사님. 그날 밤이 아버지 마지막 밤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환자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었습니다. 며칠 정도밖에. 저만 병실에 남아 있었어요. 아버지가 약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지은아, 네, 아버지. 서랍 맨 밑에 봉투가 하나 더 있어. 찾아보니 유언장이라고 쓰여진 봉투가 있었어요. 그걸 내일 변호사한테 가져가거라. 아버지, 너 혼자 3개월 동안 고생했는데 아무것도 못 받으면 억울하잖아. 울면서 말했어요. 아버지, 저는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그냥 아버지만 건강하셨으면. 내가 가장 고마워하는 건 내가 진짜 마음으로 날 돌봐줬다는 거야. 아버지, 간병은 의무가 아니라 사랑이었어. 고맙다, 내 딸. 그날 밤 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돌아가셨어요. 마지막까지 저를 지켜주려 하셨던 아버지.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웠어요. 장례식장에서 많은 조문객들이 오셨어요. 그런데 사람들 말이 고인이 정말 좋은 분이셨는데 따님이 끝까지 간병하셨다면서요? 요즘 이런 자식 드물어요. 3개월 동안 병원에서 밤샘하기가 쉬운 일이 아닌데. 아들들도 많이 도와드렸겠죠? 글쎄요, 제가 병원에서 봤을 때는 항상 딸만 있었던 것 같던데. 큰오빠의 표정이 어색해졌어요. 막내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누나, 많이 힘드시죠? 응. 근데 이상하게 허전해. 아버지 없는 게. 누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저희가 너무 무책임했어요. 그때 변호사님이 나타나셨어요. 유가족 여러분, 유언장 개봉을 위해 모두 모여주세요. 장례식장 한쪽 방에서 유언장 개봉식이 열렸어요. 고인께서 생전에 작성하신 유언장을 개봉하겠습니다. 내 유언장을 읽는 자녀들에게 나는 누가 돈을 많이 냈는지, 누가 가끔 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진심으로 나를 사랑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큰오빠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따라서 내 재산은 다음과 같이 분배한다. 큰아들 태준에게는 그동안 병원비로 사용한 2천만 원을 되돌려준다. 하지만 나머지 재산은 3개월 동안 나를 간병해준 딸 지은이가 받는다. 큰오빠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게 뭐죠? 이건 말이 안 돼요. 간병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일이다. 하루 24시간, 3개월 동안의 헌신을 누가 계산할 수 있겠는가? 형 진정해요. 진정하라고? 내가 병원비 2천만 원 낸 게 고작 그 값이야? 저도 일어났어요. 오빠 됐어요. 저도 이런 건 원하지 않아요. 그럼 포기한다는 거야? 아니요, 포기하지 않아요. 모두 저를 봤어요.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제 마음을 알아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그걸 외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유언장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뭐가 더 있어요? 만약 태준이가 이 결정에 불복한다면 내가 3개월 동안 기록한 간병 일지를 보여주어라. 변호사님이 두꺼운 공책을 꺼냈어요. 고인께서 매일 기록하신 간병 일지입니다. 아버지가 3월 1일 지은이 오늘부터 간병 시작 밤새우며 기저귀 3번 갈아줌. 3월 2일 지은이 잠을 2시간밖에 못 잤음. 태준이 전화로 병원비 얘기만 함. 큰오빠가 말을 잃었어요. 3월 15일 지은이가 내 손 잡고 밤새 이야기해줌. 이런 게 진짜 효도구나. 3월 20일 태준이 돈 입금했지만 병실에는 10분도 안 있다가 감. 아버지가 다 보고 계셨구나. 4월 1일 지은이 3개월째 간병. 누가 이 아이의 헌신을 인정해 줄까? 4월 5일 지은이만이 내 마음을 이해해 준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총 92일간의 기록이 모두 여기 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아버지가 정말 내 마지막 말. 간병은 시간으로 재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재는 것이다. 지은이의 3개월은 그 어떤 돈보다 무겁다. 장례식장을 나서는 길에 큰오빠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지은아, 오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오빠도 힘드셨잖아요. 아니야. 나는 돈만 생각했어. 아버지 마음은 전혀 몰랐고. 막내도 다가왔어요. 누나, 저도 정말 죄송해요. 저도 형처럼 계산만 하고 있었어요. 오빠와 막내 둘 다 나쁜 건 아니야. 다만 간병이라는 게 정말 무거운 거였어. 돈으로는 잴 수 없는. 그날 이후 저는 깨달았어요. 간병은 짐이 아니라 마지막 사랑이었다는 걸, 그리고 그 사랑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였다는 걸.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아프실 때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병원비를 누가 더 많이 냈는지, 아니면 누가 진심으로 곁을 지켜드렸는지. 아버지의 92일 간병일지를 읽으면서 느꼈어요. 간병의 무게는 생각보다 훨씬 무겁다는 걸. 하지만 그 무게만큼 소중한 마지막 사랑이기도 하다는 걸. 어떤 분들은 말하실지도 몰라요. 돈이 없으면 간병도 할 수 없잖아.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돈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게 간병일까요? 새벽 3시에 깨어서 보는 아버지의 평온한 잠든 모습. 기저귀를 갈아드릴 때 고맙다고 말씀하시는 작은 목소리. 제가 밥을 떠먹여 드릴 때 보이시던 미안하면서도 고마운 눈빛. 이런 순간들을 돈으로 살 수 있나요? 간병인을 고용하면 해결될 일인가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간병의 진짜 의미는 돈이나 시간이 아니라 마음에 있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마지막 순간을 함께 한다는 것. 그 사람이 외롭지 않게 해드린다는 것. 두려워하지 않게 손을 잡아드린다는 것. 그게 진짜 간병이에요. 물론 쉽지 않았어요. 3개월 동안 제대로 잠을 못 잤고, 친구들도 못 만났고, 일도 할 수 없었어요. 때로는 정말 힘들어서 울기도 했고, 왜 나만 이런 일을 해야 하나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3개월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많은 대화를 나눴고 아버지의 진짜 마음을 알 수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하신 말씀이 아직도 생생해요. 지은아, 내가 진짜 마음으로 날 돌봐줘서 아버지가 참 행복했어. 그 말씀 한마디가 3개월의 모든 고생을 다 보상해줬어요. 형제들과의 갈등도 결국은 아버지를 진짜로 사랑하는 방법에 대한 견해 차이였던 것 같아요. 큰오빠는 돈으로 사랑을 표현하려 했고, 막내는 가끔씩이라도 얼굴을 보이는 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원하신 건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것이었어요. 무서울 때 손을 잡아주고, 외로울 때 이야기 상대가 되어주고, 아플 때 돌봐주는 것. 그런 단순하지만 가장 어려운 사랑 말이에요. 아버지의 유언장을 통해 알게 된 건 부모님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가 진짜 마음으로 자신을 사랑하는지, 누가 의무감으로만 하는 건지 92일 동안의 기록을 하루도 빠짐없이 쓰신 걸 보면서 아버지가 얼마나 세심하게 우리들의 마음을 살펴보셨는지 알 수 있었어요. 지금 이 글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부모님 간병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혹은 형제자매들과 의견이 안 맞아서 속상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 분들께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간병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누군가는 중심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그 중심이 되는 사람을 가족들이 인정하고 도와줘야 해요. 돈으로만 도움을 주려고 하지 마세요. 가끔이라도 병실에 와서 환자분과 이야기를 나누세요. 간병하는 가족의 어깨를 한번 토닥여 주세요. 고생 많다는 말 한마디라도 해주세요. 그런 작은 배려들이 간병하는 사람에게는 큰 힘이 되거든요. 그리고 간병을 직접 하고 계신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힘드시죠? 정말 많이 힘드실 거예요. 때로는 왜 나만 이런 일을 해야 하나 싶고 다른 가족들이 원망스럽기도 하실 거예요. 하지만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숭고한 사랑이라는 걸 여러분의 부모님도 분명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을 그리고 그 마음에 얼마나 감사해 하실지 제 아버지처럼 말로 표현하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 마음으로는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내세요.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간병이 부모님께 주는 마지막 선물이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이제 6개월이 지났어요. 병실에서 보냈던 그 3개월이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와 함께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걸 느껴요. 물론 유산 상속 문제로 형제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서로의 마음은 이해하게 됐어요. 큰오빠도 이제는 인정해요. 돈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막내도 자주 연락하고 가끔은 아버지 산소에도 같이 가요. 그리고 저는 아버지가 남겨주신 92일의 기록을 가끔씩 읽어봐요. 그때의 힘들었던 순간들이 이제는 모두 소중한 추억이 되었거든요. 여러분께도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프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돈으로만 도움을 주실 건가요? 아니면 시간을 내서 곁을 지켜드릴 건가요? 정답은 없어요.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부모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건 여러분의 진심이라는 것, 돈이든 시간이든 진심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는 것이에요. 저는 다행히 후회가 없어요. 비록 힘들었지만 아버지의 마지막을 제대로 지켜드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버지도 분명 하늘에서 고마워하고 계실 거예요. 지은아, 그때 정말 고마웠어. 내 덕분에 아버지가 외롭지 않게 갈 수 있었어. 간병의 무게는 정말 무거워요. 하지만 그 무게만큼 사랑도 무거운 법이에요. 여러분도 언젠가는 부모님을 떠나보내야 할 날이 올 거예요. 그때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시길 바라요. 진짜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부모님의 마지막 곁을 지키는 것, 그것이 자식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라는 걸 잊지 말아 주세요. 오늘도 부모님의 곁을 묵묵히 지키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정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연심사연정원의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